오늘은 그 9.13 그 부동산 대책 일문 일답 정리를 통해서 약간 좀 애매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13일 9.13 부동산 대책이 조금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이게 좀 전문가들도 좀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틀만 정확하게 잡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요게 이제 잘 돼 있죠. 9.13 부동산 대책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요약하자면 집은 자기가 살 집 한 채만 보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이미 지금 한 채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한 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집을 한 채 더 사려면은 대출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는 아니고요. 이제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집을 이제 두 채를 이미 이제 보유한 사람이라면은 대출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집을 한 채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 채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 사항은 이제 2년 내에 기존 부동산을 이제 새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에 혹은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결국 집이 한 채만 남게 되니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을 이제 부양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두 집이 이제 이렇게 집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은 이제 집이 한 채만 남게 되니까 이럴 경우에도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예외 규정이 있다. 집이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 규정이 있고 집이 두 채인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주택이 이미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거를 규제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규제지역 내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고 그리고 정부가 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역대 사상 최고 세율인 3.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죠. 세율이 3.2%면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밑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렇다면 좀 무주택자이지만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대출이 가능한가? 서울, 세종 등 투기 및 이제 조정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공시 가격 기준 9억 이상의 집을 살 때는 주택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무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억보다 이제 낮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 집을 또 한 채 살 수 있는가? 규제 지역 내에서 들어올 때, 규제 지역 내에 이제 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렇게 규제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는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능하다 이거죠.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3.2%까지 올린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 이거는 이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 합해서 부과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9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고, 이제 집을 이제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합산해서 한 6억 이상이 되면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이제 가세 표준은 무엇이고 실거래가는 무엇인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 이거죠. 이제 가세 표준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공시지가 80% 정도 된다. 이것이 이제 가표인데, 공시지가는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는 이제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세 표준이 9억의 경우는 실거래가는 30억. 차이가 많이 나죠. 가세 표준이 6억인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19억.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가세 표준이 3억인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10억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세 표준하고 실거래가는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이제 가표 구간이 3억에서 6억 구간이 신설됐다라는 거죠. 이제 6억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신설이 됐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0.5%로 6억 이하는 0.5%로 이렇게 동일이 돼 있었는데 3억에서 6억 구간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3억 이하는 이제 기존처럼 0.5인데 3억에서 6억까지의 구간이 신설되면서 이제 세율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설된 가표 구간에 복잡한 이제 산식이 있다 이거죠. 이건 이제 얘기한다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혼자 소유한 경우는 이제 실거래가가 한 18억,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는 실거래가 한 24억 정도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종부세 구간이 기존보다 세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가표가 3억에서 6억 사이. 이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18억, 이제 공동소유인 경우는 24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제 이게 대치동하고 동부 이촌동에
각각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A씨가 현재 종부세 883만 원을 내고 있다면은 새로운 세법에 의하면은 2,450만 원을 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계산하는 게 일단은 이제 공시지가가 그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를 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겠죠.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은.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산할 때 80%로 곱하게 되어 있는데 2022년까지 지금 80%인데 매년 5%씩 올려서 그럼 2022년이면 100%가 되겠죠. 이렇게 또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율도 올리겠다. 그러면은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매년 5%씩 올려서 100%까지 만들고 세율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차후에 상당할 것 같다. 부담이 상당하겠죠. 그런데 뭐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은 뭐 많지 않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지 않은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네. 그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